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청소년단 백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감정기를 통해서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고 국민을 탄압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 딸을 총알바지로 자신의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부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를 왜곡, 말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했던 임나일본부설을 살펴보고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엉터리 주장이라서 공식적으로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해서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도 유령처럼 존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일본부설 또는 남성경련론이라고도 하는 하나의 설인데요. 임나일본부는 4세기에서 6세기에 외국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통치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지방의 일부를 다스렸다는 학설입니다.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특히 가야 땅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서 200여 년간 지배했다는 설이에요. 17세기에 연구가 시작되어서 19말 본격적인 문헌 고증에 의해서 뿌리내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한국은 원래 예전부터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지금 다시 식민 지배를 당해도 돼. 그런 명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교과서에도 공식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요. 신궁황후가 왜군을 이끌고 한반도로 와서 남쪽 지방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까지 자발적으로 항복해왔고 전쟁 한 번 없이 삼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같은 강성한 국가들이 그냥 무릎을 꿇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엉터리 내용이 있는 일본서기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봅시다. 백제가 망한 후 일본에게 문물을 전수해주던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어납니다. 일본 국호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일본의 정권은 백제의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름을 굳이 새로 바꿨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나라의 힘을 집결해서 백제의 부흥군을 보낸다. 왜 보냈을까요? 자신의 뿌리 국가를 살리려고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백제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일본을 세웠을 때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겠다. 그리고 백제를 천자의 나라로 섬겨왔는데 이제 없어졌으니 우리가 자국이 되어야겠다 해서 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국가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고사기, 일본서기 등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예요. 일본서기의 내용은 허황된 부분이 많고 과장, 왜곡이 심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일본이라는 국명 자체가 7세기에 생겼거든요. 임나라는 용어도 5, 6세기에 등장을 하지 4세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문명을 전수해준 뿌리 국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둬버리는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버린 것이에요. 그럼 만일 임나일본부설이 인정되게 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고 장차 군사적으로도 긴장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예로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저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만리장성 지도도 왜곡해서 전 지구촌에 뿌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역사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전쟁, 우리의 출발이 환국, 배달, 고조선 같은 뿌리 있는 국가가 아니고 저들의 주장처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출발부터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없는 민족, 국가가 되어버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임나일본 무를 가야 땅에 세워서 다스리려면 이렇게 되면 신라, 백제, 가야 같은 나라가 아주 약해야 하거든요.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만들어낸 것이 삼국시대 초기 기록 불신론이 나는 건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신라시대 비슷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단군은 당연히 신화가 되겠죠? 임나일본 무설 하나를 성공시키면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몽땅 손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은 일본 식민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임나일본부의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의 강역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임나의 강역을 계속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만이시류는 경북 고령까지 확장을 시키기도 했어요. 해방 후에도 일본에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1949년에는 전라도까지 늘려버려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려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일제감정기 때 실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려고 남쪽 지방을 엄청 팠는데 증거는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일본 본토에서 가야 유문들만 잔뜩 나오게 되죠. 이건 반대로 일본이 우리 한반도로부터 유물과 문화를 전수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은 식민사학의 오염이 되어서 모두 다 외식 유물이라고 해버려요.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나가서 일본 문화를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물, 유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건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저 일본 구석에서 뭔가가 자라나서 막강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집어삼키고 다스렸다는 억지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질 않죠? 그럼 현재의 학계의 동향을 살펴볼까요? 일본 학계는 현재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일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동 연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2010년에 임나일본부는 없었다고 발표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마토웨가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인정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뭔가 오후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출장 기간에 보냈다? 혹은 외교 사절단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강해지면 임나일본부설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것을 방어해야 하는 우리 강당사학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이없게도 일본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임나는 가야라는 것을 핵심 전제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임나는 가야의 일부라고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한반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일단 한반도에 왔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일본이 하는 주장과 크게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사학계와 남한의 민족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까요?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임나는 일본 열도 내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주로 대마도라 보고 있는데 최재선, 이병선, 문정찬 이런 분들이 대마도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강단사학과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큐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북한 학계에서는 주로 오카야 마현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방어하는 기관인 국가기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주장과 사실상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주 일본 서기를 발간을 했는데요. 임나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아예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책의 역주자 7명이 모두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낸 책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극우파의 역사관을 전파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역사관은 결국 일본 조선청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35권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역사가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제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와 그 실체를 파악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개토 대왕 비문의 내용을 조작한 건데요. 광개토 대왕 비문은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어요.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9대 왕으로서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분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비문에 보면 외이 십묘년에 도해파라는 부분, 외가 십묘년에 왔다. 그런데 도해파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요. 바다를 건너왔는데 깨트릴파라는 부분에서 깨트렸다는 뜻, 누가 깨트렸냐는 거죠. 그거야 당연히 광개토 대왕 비의 주인공이 깨트렸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주어가 광개토 대왕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외가 신라와 백제를 정복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상식으로도 그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의 국력을 봤을 때도 성립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일본 서기에서만 등장하고 그 뿌리가 되는 고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라도 조작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의 정통 사서인 환단고기를 보면 외를 격파한 주체가 고구려인으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도의 격파 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일본이 또 하나 근거로 주장하는 칠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백제왕이 일왕에게 바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칠지도에 새겨진 글을 보면 상위자와 하위자를 알 수 있는데 이미 분석이 다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사를 하는 문서 형식으로 밝혀졌어요. 백제왕이 일왕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사를 한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실상 논란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명문을 보면 백제왕도 아니고 왕세자가 하사한 거예요. 외왕은 왕세자보다 낮은 위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후는 천자의 태자보다 더 아래에 있거든요. 이건 너무 명확해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당시 수많은 분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백제가 힘을 실어줌으로써 통제 관리를 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통 사서인 환단고기를 보면 임나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오고 임나의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임나는 원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 지역을 임나라고 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대마도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삼가라라고 부르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마도는 일본으로 가기 위한 요충지로서 중요한 섬이었기 때문에 삼국에서도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광개토 대왕 때 모두 고구려에 속하게 됩니다.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임나왕조 또는 임나연정이라고도 합니다. 임나왕조의 외왕에게 고구려가 관할권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역사의 진실을 보게 되면 사실 임나일본부 역사 조작의 실체만 파헤쳐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일본을 경영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일본이 왜 임나일본부설의 미련을 못 버리는지, 지금의 역사 전쟁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역사 광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